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대응길 조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160조 투자 계획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뭐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고,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설주들 좀 움직임이 있었고, 전기차, 수소차 좀 쉬면서 뭐 외국 테마주 같은 경우도 움직였는데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로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전일 26,3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근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가 뭐 아직 진정되지 않은 부분과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약간의 긴장감은 만들고 있죠. 하지만 1차 협정을 파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2차 협정 같은 경우는 2차 무역 합의는 아직 뭐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회계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파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우려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죠. 다우지수는 상승분을 내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감을 했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2%대 하락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최근에 뭐 워낙 강했죠. 많이 올라간 만큼 조금 휴식하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히 테슬라가 장중에 한 16%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마이너스 5%까지 출렁하고 거의, 그럼 장중으로 치면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등등 뭐 다 3% 이상 뭐 하락으로 하면서 이제 기술주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잡은 겁니다. 나스닥이 약한 게 아니에요. 나스닥은 그동안 워낙 강했기 때문에 쉬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밀려도 아직도 11선 위쪽에 있고 21선 한참 남았죠. 그러니 뭐 우려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오려면은 9,800포인트를 이탈하는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 나올 확률은 뭐 높지는 않다. 혹은 이탈해도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 뭐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이슈들은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뭐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이나 뭐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서 무언가 충돌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충돌이 나와도 말로써 정치적으로 대응으로, 이제 그런 정치적 대응으로 이제 언변으로 충돌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진정이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힘겨루기를 만들면은 작년에 미중무역 전쟁처럼 만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은 뭐 아주 높지는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뭐 절충은 필요하겠지만 아주 뭐 작년처럼 뭐 강력하게 강대 강으로 맞불 작전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환율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1190원 요 구간 오면은,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코로나가 좀 진정되지 않으면 이탈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1190원 이탈하면은 이제 환투기 세력도 위쪽 방향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차례 반등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21선 넘어간 거 썩 아름답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유일하게 기분 나빴던 건 요 환율이 21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21선이 많이 내려와 있고 중간 정도에 있고 1220원 구간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뭐 진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1190원, 1220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뭐 여전히 존재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은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그러니 뭐 간단하게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증시는 오늘 쉬어갔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나스닥이 저렇게 2%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 조정은 있었지만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2175포인트 돌파 후 어제 전일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지지력 테스트까지 뭐 이쁘게 잘 받았습니다. 이 구간을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와,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도 설명드렸죠. 미증시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고 해도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간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셔도 요 중간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죠. 이 구간이 아니고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는 강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전일 말씀드렸듯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어제도 코스피 주식 뭐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뭐 연기금이 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좀 연속성이 필요하지 단발성으로 너무 뭐 좋은 수급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돌아섰죠.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저렇게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도 매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금융투자에 뭐 항상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자금들이 있어서 크게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건 너무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된다. 연속적으로 과한 수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연기금이 좀 연속적인 수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관 매도는 연기금 매도라서 그렇게 썩 뭐 아름다운 수급은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에서도 대신 이렇게 비우면 또 다시 담겠죠. 어떤 섹터를 담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옵션 수급은 어제랑 똑같습니다. 선물 개수 차이가 없죠. 계약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옵션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지 않고 양매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긴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를 살짝 막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 선물 옵션은 지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수급입니다. 그러니 현재 조정 구간이고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고 그런데 지수는 좀 강한 편이다. 조정받으면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 지수는 위쪽에서 움직이니까 조정치고는 강한 증시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간단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연기금 매도하면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은 우리도 미국처럼 사상체육과 장중에는 돌파를 했지만 나스닥처럼 뭐 마감에는 좀 밀려 내려왔죠. 그래도 장대 음봉이 아니고 잘 버텨주면서 살짝 양봉으로 세워주면서 우리 증시는 뭐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보다 코스피가 강하고 이제 나스닥보다는 코스닥이 강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황 동향에서는 별다른 게 없으니. 자, 삼성전자는 자, 21선 지난번에 한 차례 상승 그리고 56,500포인트에서 저항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각보다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였고 하락도 빠르게 나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빨라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 구간인데 삼성전자도 밑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상승하면서 조정을 받죠. 그리고 한 차례 상승 그리고 나서 또 빠르게 하락. 삼성전자 움직임이 좀 빨라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뭐 재밌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대신 이 21선만 이탈 안 하면은 괜찮다. 요 구간에선 조금 긴장감이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장중 조정으로 마치고 21선 회복 그리고 어제 오늘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은 그래도 나름 안정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기술주들이 좀 힘든 모습을 보일 때 21선을 이탈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아랫꼬리를 달면서 플러스로 마감하며 시장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좀 빨라진다라는 것은 56,5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뭐 빠르게 뭐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리고 워낙 그동안 소외주였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는 것만 해도 삼성전자는 감지덕지죠. 외국인들 수급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 이 정도만 해도 삼성전자는 잘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수익률이 약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라고. 삼성전자는 당분간 수익률이 뭐 손실은 안 보겠지만 좋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꾸준하게 제가 수개월 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작년에는 내내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낫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낫긴 한데 하이닉스도 좀 상승률이 약하고 소부장을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게 뭐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쪽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한국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사업, 뭐 대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 데이터 댐하고 인공지능 정부, 그리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4차 산업혁명 쪽하고 이제 언택트 쪽, 그린 쪽,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나 뭐 사무 자동화 쪽이나 그리고 그리고 건설 인프라 쪽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 114조 투입하고 민간 지자체 포함해서 160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수치 16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뭐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자리 같은 경우도 2022년까지 89만 개를 이제 창출하겠다.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 뭐 대림산업이나 뭐 이런 쪽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런 만약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거나 하면은 조금씩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은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냥 뭐 정리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외주들은 건설주들이 그렇다고 오늘 엄청나게 뭐 세게 올라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인프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외주들은 들고 가기보다는 정리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히려 중소형 업체들이야 뭐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겠지만 이제 건설 자체는 건설 뭐 은행 뭐 이런 쪽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간중간 정책적으로 좀 끌어올려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씩 정리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주들 좀 휴식이 나왔죠. 자, LG화학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54만 원 뭐 돌파 시도는 나왔는데 유지는 못 됐어도 뭐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한 건 없고 그리고 뭐 50만 원 위쪽은 뭐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뭐 급락 나오지 않고 여기 아직 21선과는 뭐 거리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뭐 기다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관련주나 수소차 관련주들 추격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조금 쉴 타이밍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는 추후에 좀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매하는 게 좋지 지금은 추격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해드린 테슬라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조금 쉬어가고 54만 원 안착은 아직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양봉을 하나 뽑아줬어야 되는데 안착하는 것은 실패했다. 그래서 뭐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뭐 테슬라 관련주죠. 최근에 테슬라 주가 좋으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테슬라가 뭐 하락하면서 같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오늘 음봉이 나와서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 동향이 안 좋은 게 아니죠. 31,000원 돌파한 다음에 위쪽으로 쭉 치고 가다가 36,000원 부근에서 저항받고 쭉 잠깐 쉬는 거죠. 그러니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다. 쉴 자리에서 쉬는 거예요. 맨날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뭐 대보마그네틱도 그렇고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보시면은 그동안 굉장히 강했어요.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7,400원에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7,400원에서 32,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잠깐 조금 쉬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뭐 이해는 하셔야겠죠. 이게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위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외에는 대부분이 수익권인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손실 보고 있다라면 내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된다. 추후에 조정받을 때 기다렸다가 좀 여유 있게 매매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쉬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도 어제 코오롱 머티리얼즈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할 거 절대 아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텐데 그 구간은 정리 구간이다. 분할 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또 재료 노출이 되면서 쉬어갔죠. 이 종목도 상승폭을 내줬고 절묘한 뭐 매도 타이밍이었죠. 매수 타이밍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 6% 이상, 6, 7% 정도까지 하락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소차 쪽도 이제 한 차례는 이제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가 노출될 때는 매도 구간인 거고 노출되기 전에 이렇게 정책이 나올 것이다 하면은 그때 소문에 매수를 저점에서 매수해서 뉴스가 나오면은 매도를 하라. 뭐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뭐 주식시장이 대부분 상황에서 대입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실전에 투자에 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특이 동향으로는 이제 애국 테마주 같은 경우를 뭐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이제 WTO 사무총장 선거 쪽으로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사무총장이 나오면은 기분 나쁜 게 일본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좀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관련주들 보시면서 요쪽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나미나 뭐 신성통상이나 하이트진로홀딩스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을 뭐 같이 좀 뭐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저렇게 뭐 기분 나빠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뭐 노린다라고 하면 이쪽을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가 오늘 올라왔는데 만약에 내일 갭상승으로 5,5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해준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쪽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5,500 안착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밀리게 되면은 여기가 고점 매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돌파 매매하실 분들은 돌파한 다음에 안착한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 차례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지 조정 후에 급등이 오늘 나왔죠. 급등한 다음에 여기 저항 구간에서 남들 다 매도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지는 마세요. 그러니 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매매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추격 매수라도 해야 됩니까? 아니요. 테마주는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뭐 대형주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시총상위주들 제가 쭉 읽어드린 건데 이런 종목들이라면은 돌파 매매도 여러분들이 뭐 가능하죠. 그리고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뭐 큰 비중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처음에는 5%, 그다음 뭐 10% 이렇게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인데 대형주들 중에서도 좀 이제 양호한 종목들은 소외주 말고 양호한 종목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 종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이 조정 받을 때 만약에 여기서 내일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정 받으면은 그때 매매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다음 저항 뭐 돌파한 다음 혹은 다음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밀릴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시면은 뭐 한탕주의로 이제 크게 수익 보려다가 큰 손실 얻고 상처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뭐 테마성 종목으로 좀 움직인다는 거에 너무 우로를 몰려가지 마시고 매매를 하더라도 자기 자본의 투자금의 5에서 한 10%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 큰 비중 이걸로 인생 역전할 수가 없다. 잘못하면은
내 자금에 큰 손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고 이런 건 한 5에서 10% 정도만 건드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테마주는 꼭 모나미가 아니더라도 테마주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은 비중을 좀 제한하시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비중은 좀 큰 굵직굵직한 종목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면은 지금 시장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 나온 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요 조정 마무리되면 차별화장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는 반등이었지만 제가 요거 지수 보면서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반등이 나온 거다 여기는. 그리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2239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상승 구간이다. 요 반등 구간에서는 전 종목이 다 올라온다. 어느 정도 올라오냐, 상승률의 차이다. 이만큼 올라오느냐, 요만큼 올라오냐, 이 상승률의 차이지 전 종목 다 올라온다. 하지만 이 반등 시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되면은 대부분 종목이 올라가는 척만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선별된 소수의 종목만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을 좀 정리해서 교체하는 구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랑 뭐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교체하는 구간으로 활용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다가오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멋진 모습으로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로 그런 종목들을 잘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차기에 뭐 주도주들을 못 찾겠다 하시면은 저희 쪽에 뭐 문의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그 시기다. 기존에도 소외주는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반등은 나오는데 이제 상승률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내려와서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기이니 결단을 잘 내리시고 판단해서 앞으로 올해 연말에는 좀 따뜻하게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 연초에는. 그러니 지금 중요한 구간이 잘 정리하시고 종목 포트폴리오 잘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